오늘 하루 동안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몇 분이 욕실에서 숨을 거두셨을까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샤워 습관이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한 어르신도 욕실만 들어가면 위험해집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병 때문도 아닙니다. 단순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문제의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특정 5부위를 올바르게 관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루 5분, 단 이것만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 부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의사도 알려주지 않았고 병원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게 됩니다. 혹시 모르니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다가 순간 머리가 띵 하면서 눈앞이 깜깜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통계를 보면 매해마다 우리나라 어르신 중에 욕실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분들이 2만 명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마다 수천 명이 욕실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건강을 잃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난해 겨울 경기도 한 지역에 사는 74살 되는 박 어르신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 어르신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깨끗하게 몸을 정결히 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아침 욕실에서 갑자기 온 몸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즉시 아내분이 구급차를 부르셨고 병원으로 실려가셨죠. 검사를 받아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뇌에도 이상이 없고 심장도 멀쩡하고 혈당도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데 그냥 순간적으로 어지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에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또 욕실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때부터 박 어르신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음엔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인은 나이도 아니었고 병도 아니었어요. 바로 씻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욕실에서 쓰러지는 현상은 매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차가운 피부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닿으면 우리 몸의 혈관들이 한순간에 확장되어 버려요. 그러면 뇌 쪽으로 가야 할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리면서 뇌에 가는 피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지럼증과 현기증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또는 일어설 때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현상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욕실은 창문을 닫고 있으니 환기가 잘 안 되고 산소 농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은 미끄러워서 혹시 어지러움을 느끼면 넘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요. 결국 욕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르신들한테는 위험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할 5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샤워할 때 이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5군데가 제대로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의 혈액과 체액의 흐름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뇌로 가는 피도 충분하지 못해지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결국 욕실에서 쓰러지는 비극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5곳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전신을 돌고 산소와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 전달되고 어지럼증은 사라지고 다시 젊은 시절처럼 활기찬 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어르신은 바로 이 5부분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단 한 달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제 욕실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혼자서 안전하게 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루에 불과 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 결과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 강연가 정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매일 씻는데도 몸이 무거운지, 어디를 씻어야 요양원에 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단 5분만 투자해서 100살까지 걸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안양에 사는 75세의 최어르신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몇 해 전만 해도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2층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말만 했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다고요.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새벽같이 운동을 나가고 손자와 함께 등산까지 다닙니다. 비결이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샤워할 때 5군데만 바꿔 씻은 것이에요. 단 2주 만에 무릎이 가벼워졌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계단을 거뜬히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경과 혈관, 림프가 교차하는 5개의 핵심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들이 바로 몸 전체의 순환을 조종하는 중앙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감각이 둔해지고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붓기가 생기고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흥미롭게도 이 5부위는 모두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말단이 분포된 곳들입니다. 손바닥에는 교감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무릎 뒤 오금에는 림프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사타구니에는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 뒤쪽 목덜미에는 뇌로 가는 혈액이 지나가고 명치 아래에는 부교감신경과 연결된 신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완되고 풀리면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살아나고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창원에 사는 67세의 송 여사님은 밤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자다가 쥐가 나서 밤을 꼴깍 새우곤 했어요. 그런데 단 2주 만에 붓기가 사라졌고 한 달 뒤에는 쥐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 여사님은 이렇게 쉬운 걸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줬을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부위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7,000개가 몰려있는 공간인데 심장과 폐, 신장 같은 주요 장기들이 손바닥 전체에 반사되어 있거든요. 엄지손가락 아래쪽이 폐를 나타내고 손바닥 중앙이 심장을 나타내고 새끼손가락 쪽이 신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차면 소화가 안 되고 손바닥이 뜨거우면 혈압이 높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광주에 사는 70세의 이 어르신은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겨울은 물론이고 여름에도 손을 녹여야 했을 정도였어요. 일주일 만에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2주 뒤에는 발끝까지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평생 고생하던 소화불량과 밤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위인 오금으로 넘어갑시다. 오금은 무릎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말하는데 여기는 다리의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의 근육이 약해지면 림프액이 이곳에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거죠. 전주에 사는 68세의 김 여사님은 매일 저녁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자다가 쥐가 나서 밤을 새웠어요. 단 2주 만에 붓기가 빠지고 한 달 뒤에는 쥐가 사라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의 유 어르신은 엘리베이터 없으면 못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의 3층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오금 마사지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3층을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금 하나만 바꿔도 다리 나이가 20년 젊어진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들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 결과일 뿐입니다. 손바닥과 오금만 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남은 세 부위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더 놀라운 변화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위로 넘어갑시다.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곳은 상체와 하체가 만나는 혈류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와 림프가 동시에 지나가는 교차점이거든요. 이곳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차가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온몸이 나른해집니다. 흥미롭게도 국내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 림프절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풀어주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살아나는 거죠. 속초에 사는 69세의 최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매 겨울마다 독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병원 신세를 지곤 했어요. 그런데 사타구니를 제대로 자극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기가 멈춘 겁니다. 게다가 입안에 자주 생기던 입병도 줄고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진주에 사는 70세의 김 여사님은 여름에도 내복을 입어야 할 정도로 추위를 타던 사람인데 지금은 발끝까지 따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몸의 온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니요. 사타구니를 씻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쪽 다리를 벽에 올려서 사타구니를 펼친 다음 30초 동안 따뜻한 물을 흘려줍니다. 물의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 안쪽에 작은 림프절을 5초씩 5번 살살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마치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부드럽게 만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타구니에서 무릎 방향으로 10번 쓸어 내립니다. 이 전체 과정이 1분 30초 정도 소요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하면 2주 후에는 다리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면역력이 확실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부위인 목덜미로 넘어갑시다. 목덜미는 뇌로 가는 혈류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목 뒤쪽에 경추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혈관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목덜미가 굳어지면 뇌에 피가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어지럼증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목덜미가 경직된 상태가 오래되면 치매 위험이 230%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항에 사는 70세의 김 여사님은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눈앞이 흐렸습니다. 밤이 되면 숙면도 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목덜미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의 피로함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군산에 사는 71세의 윤 어르신은 아침마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느껴서 걷기가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쓰러질까봐 항상 벽을 짚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목덜미 마사지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목덜미 하나만 씻었는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목덜미를 씻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고개를 숙여서 목을 펴준 다음 뜨끈한 물을 1분 동안 흘려줍니다. 그 다음 양손으로 목덜미에서 뒤통수 방향으로 10번 쓸어 올립니다.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동작을 매일 반복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어지럼증과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이 네 부위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없어지고 다리 부종이 빠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뇌 혈류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5번째 부위인 명치는 어떨까요? 여기가 바로 당신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치유하는 생명의 보일러실입니다. 그곳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부위인 명치로 넘어갑시다. 명치는 몸의 보일러실이자 스트레스와 불면과 소화불량이 모두 만나는 중앙통제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치가 막혀버리면 호흡이 얕아지고 심장이 자꾸만 두근거리며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치 가슴 위에 무거운 돌이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계속됩니다. 청주에 사는 66세의 장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밤마다 가슴이 눌리는 느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의사에게 심장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명치 마사지를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자 숨이 편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명치 아래 복부에는 미주신경이라는 매우 중요한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은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고 위장의 움직임을 담당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치를 마사지하고 복식 호흡을 하면 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안정되고 수면이 개선되며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유명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복식 호흡을 매일 10분씩 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평균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 10분의 호흡법으로 스트레스가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명치를 씻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샤워를 마친 후 손을 30초 동안 비벼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오른손을 명치에 놓고 왼손을 위에 폭에서 시계 방향으로 12번 천천히 돌립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고 리듬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을 합니다. 코로 5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5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1분의 마사지와 1분의 호흡이면 마음과 몸이 함께 풀려나갑니다. 수원에 사는 70세의 윤 여사님은 소화가 잘 안 되고 트림이 자주 나왔습니다. 밥을 먹은 지 한참이 지나도 음식이 자꾸만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명치 마사지를 시작한 후 속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배운 5부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손바닥은 몸의 지도이고 오금은 다리의 하수구입니다. 사타구니는 순환의 고속도로이고 목덜미는 뇌로 가는 혈류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리고 명치는 마음의 보일러실입니다. 손바닥을 2분 동안 관리하면 소화와 순환이 개선되고 오금을 1분 동안 마사지하면 부종과 무릎 통증이 완화됩니다. 사타구니를 1분 30초 동안 관리하면 하체 순환과 면역력이 강화되고 목덜미를 2분 동안 자극하면 어지럼증과 치매 위험이 예방됩니다. 명치를 2분 동안 마사지하고 호흡하면 수면과 감정이 안정됩니다. 이 5부위를 모두 합치면 불과 8분 30초 정도입니다. 하루에 8분 정도, 단 이 정도의 투자로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수원의 박정길 어르신 이제 혼자 마트에 걸어갑니다. 안양의 최상규 어르신 약 없이 계단을 오릅니다. 속초의 최봉철 어르신 감기 한 번 안 걸립니다. 군산의 윤서구 어르신 어지럼증 없이 산책하십니다. 수원의 윤미경 여사님 밤마다 깊이 주무십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5분 5부위만 바꿔 씻은 것뿐입니다. 욕실 실천 가이드라인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둘째, 씻는 순서는 손에서 시작해서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순서로 진행하세요. 셋째, 서서 씻지 말고 반드시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넷째, 아침보다는 저녁 샤워가 혈압 변동이 적어 더 안전합니다. 다섯째, 공복 상태에서는 절대 샤워하지 마세요. 음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요양원은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저녁 샤워부터 시작하세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이 당신을 100살까지 걷게 할 것입니다. 씻는 시간 5분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건강은 비싼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샤워법은 일반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실천하세요. 정현우였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꼭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5분의 습관이 30년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